오늘도 명품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한양에서 하루길 떨어진 곳에 자리한 안동 이대감댁은 그 고을에서 가장 번성한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넓은 사랑채와 안채, 그리고 수많은 행랑채가 늘어선 이 대저택에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지요. 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는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연화, 20살 처녀로 바로 이 집의 여종이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마당을 쓸고 부엌일을 거두는 것이 연화의 하루였지요. 그러나 아무리 소박한 무명 치마에 헝겊으로 동인 머리를 하고 있어도 연화에게서는 어딘지 모를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연아야, 또 꿈을 꾸고 있느냐? 어서 안채로 찬물을 가져다 드려라. 부엌에서 일하는 늙은 종이 연화를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진짜 신분과 앞으로 벌어질 놀라운 운명의 반전을. 과연 연화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채 마루에서는 이 집의 아가씨라 불리는 수정이가 어머니 옥성과 함께 앉아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지요. 어머님, 요새 저 여종이 눈에 거슬립니다. 눈에 넘치게 얼굴이 곱다 하여 장터 사람들이 자꾸 수근거리지 않습니까? 20살의 수정은 화려한 비단 저고리에 금비녀를 꽂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늘 불만스러운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연화를 볼 때면 눈빛이 차갑게 변하곤 했지요. 그러게 말이다. 천한 것이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그런 기색을 부리는지 모르겠구나. 48세 옥선은 젊은 시절 기녀 출신답게 여전히 유염한 미모를 자랑했지만 연화를 바라보는 눈에는 알 수 없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물동이를 조용히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여종의 신분으로는 감히 입을 열 수 없었지요. 찬물 가져다 드렸습니다. 얼른 물러가거라. 보기만 해도 눈이 거슬린다. 수정의 차가운 목소리에 연화는 깊이 절을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연화는 바구니를 들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집안에서 필요한 채소와 생선을 사러 가는 일이었지요. 장터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연화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아, 이대감댁 여종이 왔구나. 저 처녀는 볼 때마다 신기하단 말이야. 어찌 여종 주제에 저리 단아한 품새를 지녔을까? 얼굴도 곱건이와 걸음거리며 손짓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더라. 저런 기품은 타고나는 것인데 참 기이한 일이지. 연화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괜히 민망하여 고개를 더욱 숙이곤 했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히 여종 주제에 장터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구나. 뒤돌아보니 수정이 하인 둘을 거느리고 서 있었습니다. 수정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욱 심한 분노가 서려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아가씨. 부엌에서 시켜서 장을 보러 온 것뿐입니다. 연화가 황급히 절을 올렸지만 수정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네 얘기로 떠들썩하더라. 여종 주제에 감히 주목받으려 하다니. 이 얼마나 가당찮은 일이냐. 그러더니 수정은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하인들이 연화를 둘러싸자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지요. 아가씨,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집안일만 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요. 조용히? 네가 조용히 지낸다고? 수정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여종이 분수를 모르면 어찌 되는지 보여줄 거라. 하인 중 하나가 연화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연화가 비틀거리며 바구니를 떨어뜨리자 온갖 채소들이 흙바닥에 흩어졌지요.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혀를 끌끌 찼지만 감히 양반 아가씨의 일에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네가 받을 마땅한 벌이다.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거라. 수정이 차갑게 말하며 돌아서려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장터 저편에서 위풍당당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지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자 관복을 입은 젊은 사내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고을의 포도 김희철이었습니다. 26 나이에 걸맞지 않게 의젓한 풍채를 지닌 의철은 장터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보고 이쪽으로 다가온 것이었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일이 시끄럽소. 의철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정은 갑작스런 관리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곧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저 집안 여종을 훈계하는 것뿐입니다. 의철은 바닥에 엎드려 채소를 줍고 있는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단아한 자세와 흔들림 없는 품격에서 무언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지요. 훈계라고 하지만 장터에서 이렇게 큰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구나. 의철의 말에 수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관리인지라 함부로 대꾸할 수는 없었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수정은 억지로 고개를 숙이며 하인들과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괜찮느냐? 의철이 연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연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의철은 연하의 맑고 깊은 눈동자를 보며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일 아닙니다. 연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비록 작았지만 또렷하고 품위가 있어 의철은 더욱 신기한 기분이 들었지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연하는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작은 행랑채에 홀로 누워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그 관리의 따뜻한 눈길이 자꾸만 생각났지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서 그런 친절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연하의 마음은 묘하게 설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연하는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으로 빌었지요. 언젠가는 이 억울한 신분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기를. 하지만 연하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진짜 신분과 앞으로 벌어질 놀라운 운명의 반전을 말이지요. 그날 밤 김희철도 관아의 숙소에서 좀처럼 잠이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장터에서 만난 그 여종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분명 천한 신분의 여종이라 했건만 그 눈빛과 자세에서는 도저히 그런 출신을 믿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의철은 본래 몰락한 선비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글공부에 뛰어났고 무예 또한 남달랐지만 세상의 부정과 불의를 목도하며 과거 길을 포기하고 포도의 길을 택했지요. 백성들 곁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선비의 길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이상하다. 분명 뭔가 숨겨진 사연이 있을 것이다. 의철은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철은 일찍 일어나 관아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장터 순찰을 도는 날이었거든요. 한편 이대감댁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수정이 옥선에게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일렀고 옥선은 크게 분노했던 것이지요. 전현이 감히 관리 앞에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다니. 옥선은 방안을 이리저리 거니며 이를 갈았습니다. 연하의 존재 자체가 늘 불안했던 차에 이제는 관아까지 엮이게 된 것이 못마땅했지요. 어머님, 저 여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뭔가 단단히 혼을 내주어야 합니다. 수정 역시 어젯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하가 의철에게 도움을 받는 모습을 보며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지요. 그래, 오늘 연하를 장터에 보내되 내가 직접 따라가서 단단히 혼을 내어라. 옥선의 차가운 명령에 수정은 악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가 높이 떠오를 무렵 연하는 다시 바구니를 들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수정이 하인셋을 데리고 따라 나섰지요. 장터에 도착한 연하는 어제와 같이 조용히 채소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여기 있었구나. 뒤돌아보니 수정이 하인들과 함께 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깜짝 놀라며 급히 절을 올렸지요. 아가씨, 어찌 이곳까지 오셨는지요? 네가 어제 우리 집안과 나를 망신시켜서 오늘은 제대로 혼을 내주겠다. 수정의 목소리에는 어제보다도 더한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연하를 둘러싸자 장터의 사람들이 또다시 몰려들기 시작했지요. 아가씨,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요? 입 다물어라. 여종 주제에 감히 변명을 하느냐? 수정이 소리를 지르자 하인 중 하나가 연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연하가 비틀거리며 땅에 무릎을 꿇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그만 멈추시오.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김희철이었지요. 그는 관복을 단정히 입고 칼을 찬 채 위험 있는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에 이어 또다시 장터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구나.
의철의 날카로운 시선이 수정을 향했습니다. 수정은 어제 일이 떠올라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지요. 이는 저희 집안의 사사로운 일입니다. 장터는 모든 백성이 평화롭게 장사를 해야 할 곳이다. 아무리 집안일이라 해도 이곳에서 소동을 일으키면 내가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의철의 말에는 분명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종이 저희 집안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무엇을 어찌했다는 것이냐? 의철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수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억지로 대답했지요. 여종이 분수를 넘어선 행동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다는 것이냐? 의철의 연이은 질문에 수정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연하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의철은 연하에게 다가가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연하의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괜찮느냐? 의철의 따뜻한 음성에 연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지요. 고맙습니다. 연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았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거라. 의철이 수정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장터에서 이런 소동을 일으킨다면 관아에서 직접 처리하겠다. 의철의 단호한 태도에 수정은 더 이상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분한 마음을 품고 그 자리를 떠났지요.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나자 의철은 연하에게 다가갔습니다. 상처는 깊지 않으냐? 괜찮습니다. 익숙한 일이라. 연하가 쓸쓸하게 대답하자 의철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연하라 합니다. 연하라. 좋은 이름이구나. 의철은 그 이름을 되뇌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관아에 알리거라. 비록 신분이 미천하다 해도 부당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의철의 말에 연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다. 법 앞에서는 모든 백성이 동등하다. 의철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연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연하는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옥선과 수정의 차가운 시선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연하의 마음 한편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날 밤 의철은 다시 한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연하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 눈물 젖은 눈동자가 마음을 아프게 했지요. 분명 이 처녀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의철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대감댁과 연하에 대해 은밀히 조사를 시작했지요. 그날 밤 이대감댁 안채에서는 옥선이 홀로 촛불을 켜놓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정이 장터에서 또다시 그 포도에게 제지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가슴 한편에서 불안감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지요. 옥선은 원래 한양의 이름난 기녀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 아름다운 용모와 재주로 수많은 양반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기녀들에게 밀려날 것을 두려워했지요. 그때 만난 것이 바로 이대감이었습니다. 대감의 정실 부인이 병약했던 터라 옥선은 교묘한 수단으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첩자리에 올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옥선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대감의 정실 부인에게서 딸이 태어나던 바로 그날 옥선도 몰래 아이를 낳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아이는 대감의 핏줄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의 사생아였습니다. 정실 부인은 난상 끝에 딸을 낳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지요. 그 혼란 틈에 옥선은 산파를 매수하여 두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자신의 사생아는 죽은 정실 부인의 딸로 둔갑시키고 진짜 정실 부인의 딸은 죽은 것으로 속여 하녀로 키우게 한 것이었지요. 그래야만 자신의 지위와 사생아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녀가 바로 연하였습니다. 그 일이 벌써 20회가 되었구나. 옥선은 촛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그 비밀을 철저히 숨기며 살아왔지만 연하가 자랄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무리 여종의 옷을 입히고 천한 일을 시켜도 타고난 기품은 감출 수 없었던 것이지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옥선은 수정을 불러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정아,
저 여종 연하가 요새 너무 눈엣 갓이 아니더냐? 그러게 말입니다. 장터 사람들이 자꾸 연하 얘기를 하더군요. 수정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관아의 포졸까지 연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더구나. 저 여종이 네 복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 제 복을 빼앗는다니. 사람들이 연하를 보고 천한 신분이 아니라고 수군거린다. 만약 누군가 연하의 출생에 의문을 품는다면 어찌 되겠느냐? 옥선의 말에 수정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하를 이 집에서 멀리 보내야 한다. 아예 얼굴을 볼 수 없는 곳으로 말이다. 옥선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옥선은 은밀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를 몰래 먼 곳의 기방에 팔아넘길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침 기녀 시절의 인맥을 통해 멀리 평안도 지방의 한 기방에서 젊은 여자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완벽하다. 평안도라면 아무리 해도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옥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연하는 이런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평소와 같이 집안일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옥선과 수정의 시선이 더욱 차갑게 느껴져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연하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수정이 다가왔습니다. 너는 내 운명이 무엇인지 아느냐? 수정의 물음에 연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여종은 여종답게 살아야 하는 법이다. 감히 분수를 넘보려 하지 마라. 아가씨, 저는 항상 분수를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연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수정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지요. 앞으로 더욱 조심하거라.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잊지 말고. 그 말을 남기고 수정은 돌아섰습니다. 연하는 그런 수정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며칠 후 옥선은 드디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안도의 기방 주인과 은밀히 연락을 취하여 연하를 넘길 약속을 정했던 것이지요. 대금은 은열량.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라면 충분히 받을 만한 값이었습니다. 다음 보름날 밤에 실행하자. 옥선은 혼자 중얼거리며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그날 밤이면 대감도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낼 예정이었고 다른 하인들도 휴식을 취할 터라 연하를 몰래 내보내기에 적절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거사를 며칠 앞두고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장터에 신기한 관상가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진 것이었지요. 강운석이라 불리는 이 늙은 노인은 떠돌이 관상가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운명을 알아맞히는 신통한 재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장터로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지요. 어제 한 상인의 관상을 보더니 3일 안에 좋은 소식이 올 거라 했는데 정말로 그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기별이 왔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연하는 평소와 같이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옥선도 연하를 의심받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평상시처럼 보냈던 것이지요. 장터에 도착한 연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수염이 하얗게 센 노인이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맑아서 마치 사람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 중년 부인이 관상을 보고 있었는데 노인은 그 부인에게 올해 안에 큰 재물이 들어올 것이라 예언했지요. 바로 그때 강운석의 시선이 사람들 뒤편에 서 있던 연하에게 향했습니다. 노인의 눈이 크게 떠지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저기 있는 처녀, 이리 나오시오. 강운석이 연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연하를 바라보자 연하는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저 구경만 하러 온 것입니다. 반드시 나와야 하오. 처녀 같은 상은 처음 보는구려. 어쩔 수 없이 연하는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지요. 강운석은 연하의 얼굴을 오랫동안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진지해졌고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이상하다. 이 처녀는 여종이라 했는가? 구경꾼 중 하나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강운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만에 이 처녀는 천한 신분이 아니오. 이마의 기골이 고귀하고 눈가의 빛이 범상치 않소. 무엇보다 입술에 복록 기운이 가득하니 이는 큰 부귀와 재물을 누릴 상이오. 노인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여종이었다고 말했지만 강운석은 고개를 저었지요. 관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소. 아가씨의 골상을 보니 분명 양반가에서 태어난 상이며 더구나 정실소생의 상이요. 이 말에 구경꾼들이 더욱 떠들썩해졌습니다. 보시오. 이 처녀의 인당 부분을 보면 타고난 재물복이 남다르오. 앞으로 큰 복을 누릴 것이며 그 복을 사람들과 나누며 살 것이오. 더구나 이 처녀에게는 귀인이 나타날 것이오. 그 귀인으로 인해 억울한 일이 풀리고 본래 자리를 찾게 될 것이오. 연하는 이 모든 말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을 받으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강운석의 확신에 찬 말에 장터는 완전히 들썩였고 연하에 대한 소문은 그날로 온 마을에 퍼져나갔지요. 이 소식은 곧 이대감댁까지 전해졌습니다. 옥선과 수정은 이 소문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어머님, 저 관상가가 연하를 두고 양반가 딸이라 했다니요. 수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친 영감이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있으니 더욱 서둘러야 한다. 오늘 밤 계획을 실행하자. 옥선은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던 것이지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장터에서 돌아온 연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관상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정말로 자신이 양반가에서 태어난 것일까?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삶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연하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선은 약속한 대로 평안도에서 온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거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제 연하를 데려오기만 하면 되었지요. 자정 무렵에 뒷문으로 데려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자정이 다가오자 옥선은 연하를 부르기 위해 행랑채로 향했지요. 연하는 관상가의 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문이 열리며 옥선이 들어왔습니다. 옥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연하야, 일어나거라. 지금 당장 나와라. 갈 곳이 있다. 연하는 영문을 모르겠지만 마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조용히 따라 나섰지요. 옥선은 아무런 설명 없이 연하를 재촉하며 뒷문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연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감히 묻지 못하고 따라갔지요. 뒷문에 도착하자 어둠 속에서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옥선은 차갑게 연하에게 저들과 함께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었지만 옥선은 묻지 말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연하는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을 느꼈지만 낯선 남자들이 연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자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연하를 강하게 돕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마을을 순찰 돌던 의철의 눈에 낯선 남자들이 이대감댁에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고 다른 포졸들과 그 근처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던 것이었지요. 거기 서라! 의철의 우렁찬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낯선 남자들은 깜짝 놀라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졸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의철이 단호한 목소리로 무슨 일인지 설명하라고 했지만 옥선은 이는 집안의 사사로운 일이라며 얼버무렸지요. 하지만 의철은 한밤중에 여종을 낯선 자들에게 넘기는 것이 어찌 집안일이냐며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 의철의 조사 결과 붙잡힌 남자들은 평안도 기방에서 온 종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옥선이 연하를 기방에 팔기로 약속했다는 것이 드러났지요. 이는 명백한 인신매매 행위였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의철은 옥선에게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연하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던 옥선이 결국 자신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요. 동시에 자신을 구해준 의철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으로 연하의 처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철은 연하를 임시지만 관아의 보호 아래 두기로 결정했고 옥선과 수정은 더 이상 함부로 연하를 괴롭힐 수 없게 되었지요. 옥선은 이 일로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언젠가는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져만 갔지요. 특히 의철이 연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의철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이대감댁에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관상가 강운석의 예언과
이번 밤의 사건은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연하에게는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며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여겼지요. 연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정체가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생겨났습니다. 의철은 먼저 이대 감댁의 과거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관아의 호적 대장을 뒤져본 결과 20년 전 이대감의 정실 부인이 난산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아이는 딸 하나뿐이었고 그 아이가 바로 현재 수정으로 불리는 아가씨였지요. 하지만 의철에게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이 돌아가신 바로 그날 옥선도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이 있군. 의철은 호적 대장의 작은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옥선의 아이는 사산으로 기록되어 있었지요. 의철은 당시 이대감 댁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다른 곳으로 떠났지만 다행히 한 명의 늙은 하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장터 근처에서 품팔이를 하며 살고 있었지요. 어르신, 20년 전 이대감 댁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물어보고 싶소. 의철이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늙은 하인은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옛일을 캐묻는 것은 좋지 않소. 특히 그날 일은 말이오. 하인의 반응에서 의철은 무언가 숨겨진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의철은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조금씩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었지요. 20년 전 그날 정실 부인은 하루 종일 난산으로 고생했습니다. 같은 시각 옥선도 몰래 상고를 치르고 있었지요. 이상한 것은 그날 밤 산파 할머니가 이상하게 행동했소. 무언가를 천에 싸서 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군요. 늙은 하인의 증언에 의철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파는 지금 어디에 있소? 작년에 돌아가셨소. 하지만 죽기 전에 자꾸 중얼거리더군요. 죄스럽다고. 하늘이 벌을 내릴 거라고 말이요. 의철은 더 많은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이대감 댁의 창고와 서고를 조사할 방법을 찾아야 했지요. 마침 최근 관아에서 대감 댁의 장부를 점검할 일이 생겨 의철은 그 기회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의철은 공식적으로 이대감 댁의 장부 점검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옥선과 수정은 그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관의 공무를 거부할 수는 없었지요. 장부를 점검하는 동안 의철은 틈틈이 집안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정실 부인이 사용했던 방에 관심이 있었지요. 그 방은 현재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구석진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정실 부인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의철의 눈길을 끈 것은 정실 부인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일기였지요. 산고가 시작되던 날부터 아이를 낳고 숨을 거두기 전까지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나오려 하는데 너무 아프다. 하지만 기어이 이 아이를 낳고야 말겠다. 아이의 이마에 작은 점이 있다. 마치 복숭아 씨 같은 모양이로구나. 의철은 이 대목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이마에 점이라니. 그는 즉시 연화의 얼굴을 떠올렸지요. 연화의 이마에도 작은 점이 있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는 아이의 눈썹이 참으로 고우니 장차 미인이 될 것 같다. 손가락도 가늘고 아름다우며 귓볼이 두툼하여 복이 많을 상이로구나. 이 모든 특징들이 연화와 일치했습니다. 반면 현재 수정에게서는 이런 특징들을 찾을 수 없었지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의철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의철은 산파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산파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딸이 아직 살아 있었지요. 산파의 딸은 처음에는 입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철의 끈질긴 설득에 마침내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20년 전 그날 밤 옥선 마님께서 어머니를 협박했다고 하더군요. 산파의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옥선 마님이 어머니에게 은 100냥을 주며 두 아이를 바꿔치기 하라고 했대요. 그렇지 않으면 산파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위협했다더군요. 이 증언으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옥선이 자신의 사생활을 대감의 정려로 둔갑시키고
진짜 정실 부인의 딸인 연하를 여종으로 만든 것이었지요. 정실 부인의 일기, 그리고 삼파의 딸의 증언까지. 이 모든 것이 연하의 진짜 신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다. 의철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한 김의철은 진실을 공개할 방법을 신중히 고민했습니다. 장터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증거와 함께 진실을 밝히면 옥선과 수정이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지요. 장날이 되어 장터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관상가 강운석도 여전히 나무 그늘 아래에서 사람들의 관상을 보고 있었지요. 의철은 강운석에게 먼저 접근하여 며칠 전 연하의 관상에 대한 예언을 확인했습니다. 영감님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강운석은 오랜 경험으로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을 직감했지요. 의철은 미리 부탁해둔 포졸들을 통해 이대감 댁에 전가를 보냈습니다. 장터에 급한 일이 생겼으니 옥선과 수정이 직접 나와야 한다는 내용이었지요. 동시에 연하에게도 장터로 나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오 무렵 옥선과 수정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곧이어 연하도 나타났지요. 이제 모든 판이 깔렸습니다. 의철은 장터 한가운데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상인들과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곧 큰 무리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큰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의철의 우렁찬 목소리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옥선과 수정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의철은 며칠 전 관상가가 연하를 보고 양반과 정실소생이라 했던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옥선이 연하는 여종이라며 큰 소리로 반박했지만 의철은 준비해온 증거들을 차례로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수정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의철은 결정적인 증인을 불러냈습니다. 바로 삼파의 딸이었지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증언했습니다. 옥선이 삼파를 협박하여 두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경악했습니다. 20년 동안 모든 사람을 속여온 거대한 거짓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강운석이 일어나서 연하와 수정을 번갈아 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관상을 본 지 50년이 되었지만 이처럼 명확한 경우는 처음이오. 저 처녀가 진짜 양반가 딸이오. 관상가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선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며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옥선의 고백의 장터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의철은 옥선에게 다가가 20년 동안 죄 없는 아이의 삶을 빼앗았으니 관아에서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졸들이 옥선을 붙잡아 끌고 가려 하자 그녀는 연하를 바라보며 애원하듯 사과했지요. 연하는 이 모든 상황이 꿈 같아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양반가의 딸이었다니. 20년 동안 여종으로 살았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느꼈지요. 강운석이 연하에게 다가와 관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이제 본래 자리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장터의 사람들은 이 놀라운 반전에 감탄하며 연하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옥선이 관아로 끌려가고 수정이 충격에 빠진 채 집으로 돌아간 후 장터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가득했습니다. 이날의 일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 분명했지요. 연하는 이제 더 이상 여종이 아니라 이대감의 진짜 딸, 정실 부인의 친딸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장터에서의 진실 폭로 이후 연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대감은 자신의 진짜 딸을 되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20년 동안 모르고 지낸 것에 대한 죄책감에 휩싸였지요. 그는 즉시 연하를 정식으로 가문의 정녀로 인정하고 그동안의 모든 것을 보상하려 애썼습니다. 연하는 하루아침에 여종에서 양반과 딸이 된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온돌방에서 자며 하인들의 시중을 받는 것이 낯설기만 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마음가짐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아가씨, 이제 편히 쉬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인이 말했지만 연하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쓰려고 하곤 했습니다. 20년간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던 것이지요. 옥선은 관가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가문을 농락한 죄, 그리고 인신매매를 시도한 죄까지 더해져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지요.
떠나기 전 그녀는 연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정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양반과 딸에서 첩의 딸로 신분이 바뀐 것이었지요. 이대감은 수정을 내쫓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집안에서 하인과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평생 누렸던 특권과 교만함은 모두 사라졌지요. 관상가의 예언대로 연하에게는 진짜 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하가 본래 신분을 되찾은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김희철이 이대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절을 올리며 연하와의 혼담을 꺼냈지요. 대감님, 소인이 감히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대감은 이미 의철의 인품과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을 위험에서 구해주고 진실을 밝혀낸 은인이었지요. 그대가 우리 연하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연하의 뜻을 먼저 들어봐야겠구나. 연하는 의철의 청혼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고 진실을 밝혀준 의철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버님, 저는 김나리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연하의 대답에 이대감은 기꺼이 혼사를 허락했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는 마을에 큰 화제거리가 되었지요. 혼례일이 되자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러 몰려들었습니다. 연하는 아름다운 화롯을 입고 김희철과 함께 큰 절을 올렸지요. 혼례 후 연하와 의철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의철은 연하의 과거를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그 모든 시련을 견뎌낸 연하의 강인함을 더욱 사랑했지요. 몇 달이 지나자 연하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이었지요. 관상가의 예언대로 연하의 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행복을 혼자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관상가가 예언했던 대로 많은 사람들과 복을 나누며 살았지요. 가난한 이웃에게는 쌀을 나누어 주고 어려운 처지의 여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종들에게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지요. 우리 모두는 하늘 아래 소중한 존재입니다. 연하는 신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런 연하의 선행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지요. 의철도 포도대장에서 승진하여 현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연하와 함께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베풀었지요. 두 사람의 덕스러운 행정으로 고을은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어갔습니다. 한편 수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살았습니다. 연하는 그런 수정을 용서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지요. 수정은 연하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가족이니까요. 연하의 따뜻한 말에 수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하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연하는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었지요. 그런 연하의 선행 덕분에 마을 전체가 풍요롭고 평화로워졌지요. 어느 봄날 연하는 정원에서 딸과 함께 꽃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흩날렸지요. 연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여종으로 살았던 고단함도 진실이 밝혀지면서 겪었던 혼란도 모두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지금 연하에게는 사랑하는 남편과 딸, 그리고 자신을 아껴주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지요. 정말 감사한 일이야. 연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늘의 뜻은 사람이 가릴 수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교묘한 거짓으로 진실을 감춘들 결국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지요. 연하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그 고장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며 선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반드시 복이 따른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명품야담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해주세요.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니 즐겁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